그래서 EOF 대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이제 드렸죠. 그래서 2020년에 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 20년, 21년도에 온라인으로 첫 회, 그다음에 그 두 번째 EOF 대회를 둘 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3회 때, 3회 때 대면으로 RCC에서 2022년 9월에 그 교황님도 직접 오셔서 많은 젊은이들과 함께 이렇게 이 3회 대회를 가졌고 우리 한국에서도 10여 명의 젊은이들이 함께 참여를 했고 이제 그래서 그 3회 때의 EOF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라는 그런 모토가 있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제 네 번째 지난 10월에 있었던 네 번째 EOF 개막 멘트도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일 새로운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집과 학교와 사무실과 숲과 논밭과 창고 이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EOF에 관련된 새로운 스토리를 써내려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꺼냅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이제 그 EOF의 영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온라인으로 진행되니까 여러 이제 그래픽이나 뮤직비디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노동자가 공장에서 보내는 그 하루를 그 거기 나오는 이제 젊은 예술가들이죠. 한 남녀 듀엣인데 니아도라고 하는 그 듀엣에서 이렇게 그래픽을 활용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아침에 공장에 들어서서 하루 종일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어려움도 겪고 그리고 그렇지만 또 보람도 느끼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퇴근할 때까지 그 과정을 노래로 평범한 노동자의 수고와 보람, 기쁨과 고통, 희망을 노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여기 그 루이지노 브루니 교수가 나와서 이번 대회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죠. 잘 아시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그 EOF 프란치스코의 경제에서는 학술 부문 총괄 책임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맡고 계시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왜 EOF 그 네 번째 대회 주제를 그래서 25시라는 게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젊은이들이 물으니까 이제 이렇게 답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이제 그 원래 그 25시라고 하는 작품이 1949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루마니아의 콘스탄틴 게오르기오라고 하는 작가가 이렇게 발표한 소설이고요. 이 소설이 똑같은 이름으로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이제 유명한 배우 안소니 퀸이 주연을 한 영화가 나오기도 했죠. 25시라고 한 이유는 24시까지 이미 인류가 다 써버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루지노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이 환경 위기에 대해서는 이제 너무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반세기가 넘게 계속 이렇게 지구가 위험하다 이렇게 SOS를 알렸고 그래서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이미 마지막 그 24번째 시간까지 다 지나간 거죠. 그래서 이 SOS는 특히 가난한 이들 또 이렇게 사회에서 쓸모없다고 버려진 분들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 표현에 의하면 폐기 처분되어 진 사람들 또 많은 원주민들 이런 분들이 보내는 SOS였고 또 세계 각지의 취약한 생활 여건의 많은 여성들과 어린이들이 보낸 SOS이기도 했다. 그런데 인류는 과연 이 SOS에 귀를 기울였는가? 또 생물 다양성이 훼손으로 고통받는 많은 동식물들 지구 전체가 보내온 SOS이기도 했다. 바다와 사막, 숲과 바다. 근데 이 SOS를 무시해 버렸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 버렸고 이제 24번째 시간도 다 써버렸습니다. 거의.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도 이거를 인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24시까지 다 썼으니까 마지막 시간 25시가 1시간 더 남아 있다면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이 소설도 나왔고 이제 이 영화도 나왔던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빗대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탈리아의 그 로렌조 밀란이라고 하는 한 신부님이 있는데 이분이
무덤을 넘어서라고 하는 그런 수필 비슷한 편지를 이렇게 쓰신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분의 상상으로 쓰신 건데 당시 유럽이 굉장히 세속화돼 가고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0년이 지나면 유럽을 위해서 오히려 그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파견이 되어서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다시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중국 선교사들과의 대화를 하는 그런 상상 속 편지 속에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아서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다 죽게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 변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우리는 잠을 잤을 뿐이죠. 근데 잠에서 깨어나 보니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모두 가버리고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거를 이제 이 주제인 25시와 관련해서 우리 모두도 잠이 들어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를 하고 SOS를 쳤는데 인류가 같이 잠이 들어 있었고 자는 동안에도 시간은 처음에는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나중에는 점점 더 빠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시라고 EOF 네 번째 EOF 주제를 25시라고 한 것은 인류가 아직 망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하느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아직 한 시간이 더 남아 있다고 이렇게 덤으로 주어진 한 시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 우리한테 이런 시간을 줬냐고 묻는 덤으로 주어진 한 시간은 어, 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나 지금 EOF 젊은이들과 같은 예언자적인 그런 그 방향에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느님이 인류에게 주신 덤으로 주어진 한 시간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한 시간이죠. 그래서 지난 제3회 때죠. 제3회 EOF 대회 때 이제 대면으로 했던 첫 번째 EOF 대회죠. 그때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 EOF 대회에 참여한 젊은이들에게 한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지구를 구해낼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제가 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것도 같이 25시에 연결되는 것이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결론 부분에 이제 앤서니 퀸이 그 강제 수용소에 오랫동안 있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부인을 만났어요. 그리고 짧게 이제 부인을 만나가지고 이게 해피 엔딩이 되나 보다 했는데 다시 의용군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끌려가는 군인들을 위해서 광고를 또 찍어야 되는데 끌려 가가지고 사진을 억지로 찍는 상황 속에서 웃으라고 강요를 받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이라고. 예. 그렇지만 EOF에서는 이 안소니 퀸이 웃지 못했던 과는 달리 우리는 미소를 짓는 것으로 이것을 우리의 전략으로 삼아서 현재를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현재를 포착해야 되고 그래야지 우리가 상프란치스코의 제자들로서 이 프란치스코의 경제를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크나큰 공동 책임감을 갖고 살되 그 안소니 퀸이 이렇게 웃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절망하는 그런 상태로 굳어 있을 것이 아니라 함께 웃으면서 이 EOF의 메시지를 전하자. 기쁨은 EOF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을 맞대고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EOF 대회 때마다 하는데요. Face to Face with Francis라고. 이거는 이 EOF의 영감이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나오는 거죠. 지난 800년 동안 프란치스코 성인을 주제로 한 많은 작품들과 문학 작품들과 그림도 있었고 영화 등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시대에도 이 프란치스코 성인에게서 그 영감을 끌어내서 새로운 경제를 지금 다시 쓰고자 하는데 이런 프란치스코의 삶을 표현하는 걸 그걸 서사한다 그러죠. 이제 서사하는 걸 이제 내레이션이라고 이제 영어에서 이렇게 말하고 우리말로 서사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서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만일 성프란치스코가 오늘날 여기 지금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 현대 사회에 우리 오늘의 현대 사회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반응할까? 그리고 오늘의 경제 문제, 오늘의 환경 문제, 지구의 위기에 대해서 프란치스코 성인이라면 어떻게 대응하고 행동할까요?
그리고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런 주장을 펴나갈 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응답하고 어떤 반응들을 할까요? 1200년 전과 뭐가 달라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이 영감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많은 그런 서사, 내레이션을 좀 새롭게 해보자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한 시도로 한 이제 영국 배우죠. 이분이 프란치스코 대회 때 자주 등장하시는 영국 배우인데요. 이분이 혼자서 이제 판토마임을 합니다. 이제 모노드라마를 하는데요. 만일 오늘날 프란치스코 성인이 다시 나타나서 뉴욕 타임스 스퀘어에서 노숙자로서 살아간다면,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혼자서 모노 드라마를 하는데 많은 걸 시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연극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뭐를 표현을 잘 하는데 한계가 있는데요. 한번 그냥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노숙자 혼자 중얼거리는 거예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지나가지. 여기 쥐들도 팬데믹 이후에는 많아졌어.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사람이나 쥐나 별 차이가 없어. 어,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이 매일 30여만 명이나 돼. 예, 그런데 내가 이거를 어떤 애들이 수다 떨면서 해주는 소리를 며칠 전에 듣고 이 통계 수치를 알았어. 30여만 명이나 지나간다고. 그런데 이런 카오스 속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나를 알아보고 도와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여전히 내 존재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을 수 있어. 30여만 명은 시간당 12,500명, 1분당 208명인데. 그런데도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내가 있다는 걸 알아보고 오늘 아침에 나에게 동전 몇 잎을 던져주고 갔어. 이런 장소에서 겨우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로 왜 나를 못 알아보지? 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아니면 나한테서 나는 역겨운 냄새 때문에? 아니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음. 나는 그 일반 시민의 라이프 스타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바보고 나는 아무 데도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여기니까 그렇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며칠 전서부터 여기 점심 때면은 매일 찾아왔던 그 바보 같은 사람 있잖아. 부자인 것 같았는데 분명히 부자였어. 그런데 저기 나무 밑에 앉아서 점심을 먹기만 했어. 솔직히 말해서 좀 이상한 친구였어. 나를 바라보던 눈길이 굉장히 그윽했는데 나는 돈을 좀 달라고 했지만 그 친구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앉아서 새들한테 먹을 걸 주고 있었어. 정말 정신박약처럼 정신 나간 친구였어. 6달러짜리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 햄버거 절반은 비둘기들한테 나눠주는 거였어. 비둘기들하고 심지어 얘기도 나누더라니까. 정신 나간 친구지. 게다가 블루베리 유명 브랜드 외투를 입고 있었는데 어제 일부러 그 외투를 놓고 간 거야. 그래서 우리 노숙인들이 그 외투를 팔았는데 온라인으로 1,000달러 정도는 받았다고 하지. 그 친구는 자기 외투를 선물처럼 잘 개어놓고 간 거였어. 그리고 외투 속에는 50달러 지폐까지 넣어두었더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오늘은 안 보이네. 비둘기들은 저기 그대로 있는데 배고파하는 것 같은데 뭐 비둘기들이야 굶어 죽든 말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나도 배고파 죽겠는데. 근데 혹시 그 친구가 오늘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비둘기들이 기다리는데 비둘기들한테 먹이는 누가 주지? 만일 만일 그 친구가 그 외투를 일부러 거기 놓고 간 게 아니었다면,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사회를 보는 젊은이가 지금 방금 한 프란치스코가 오늘날 뉴욕의 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노숙자로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서사를 했는데, 내레이션을 했는데, 정보를 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수행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 서사입니다. EOF의 서사를 만들어야 되는, 그래야지 다른 젊은이들에게 지지가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마지막 선상에서 이런 질문에 여러분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동원해 볼 것을 제안을 합니다.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프란치스코의 정신과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젊은이들이 새롭게 서사를 다시 써나가 봅시다. 새롭게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들을 오늘의 세계에 전해봅시다. 그래서 새로운 경제를 전개해 나가려고 하는 EOF의 우리의 시도의 하나의
그런 동반의 과정이 되도록 만들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EOF 친선 대사들이라고 이제 그 EOF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왔던 많은 분들이 이제 영상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제니퍼 네델스키라고 이분은 그 케어, 그 돌봄, 특히 사회적 돌봄에 대한 많은 그런 모임을 주도해 온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핵심 가치들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이분이 건네면서요. 서로를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활에서 어떤 종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얼마나 버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중요시 여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핵심 가치들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우리가 뭔가 일을 통해서 노동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선에서 이런 노동을 해야 하고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노동을 해야지 그 노동 자체, 일 자체에만 정신없이 휩쓸려서 서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 자체를 갖지 못할 때, 즉 서로에 대한 케어를 할 수 없는 사회, 서로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빠져 있는 사회, 오로지 노동만 있는 사회, 케어가 없이 노동만 있는 사회가 얼마나 많은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이제 제니퍼 네델스키는 주창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돌봄인데 지구에 대한 돌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각자 정원가꾸기라든지 수포 활동이라든지 뭔가를 적극적으로 나도 지구를 돌보기 위해서 나도 뭔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제 Human Constitutionalism이라고 인간 입헌주의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인류 중심의 사고 방식이죠. 지금까지 모든 그 경제 활동이나 사회 활동은 인간 중심으로 인간의 입헌주의 모든 것 입헌 법 체계 자체가 인류의 유익만을 위해서 이렇게 그 짜여져 있는 거죠. 법 체계가. 그런데 이제는 지구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지구 전체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의 일부로 인정하고 또 거버넌스라고 통치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통치 방식의 그 지구 자체가 이 거버넌스에도 포함된 그 거버넌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바로 지구에 대한 돌봄이라는 걸 인식을 해야 될 그럴 때가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은 EOF 대회에 이런 핵심 가치들을 다시 잘 돌보기를 깨닫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십니다. 두 번째 그 후원자로서 친선 대사 중에 한 사람인 케이트 레스워스인데요. 이분은 그 옥스퍼드 대학교 환경 변화 연구소 선임 초빙 연구원으로 지금 일하고 계시고 이제 이분은 도넛 경제학이라는 것으로 유명하시죠. 한국에도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셔서 이제 이 도넛 경제학을 강의를 하신 적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제 이분이 영국 분인데요. 영국을 비롯해서 이제 산업혁명이 시작된 영국을 비롯해서 많은 서구 선진국들은 일제 발전할 만큼 발전했고 소비할 만큼 소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환경을 더럽히면서 더 이상 경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 이분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서구 선진국들은 이제 성장을 멈추고 바깥에 도나치죠. 그 대신 아직 저개발 상태에 있는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은 산업 기반 자체가 전혀 안 돼 있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나라들마저도 환경을 위해서 너네들은 경제 활동하지 공장을 짓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도로를 깔지 마라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저개발 국가들한테. 그래서 저개발 국가들은 그런 기본적인 산업 시설이나 이런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우리가 그걸 허용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 산업 선진화를 이룬 모든 선진 국가들은 더 이상 환경을 더럽히지 말고 모든 그 경제 성장에 관한 활동을 멈추고 그래서 바깥의 도너츠를 유지하면서 안에 빨간색 도너츠인 저개발 국가들이 기본적인 그런 경제 수단들을 이렇게 확립해 나갈 수 있을 때까지 그 가운데 있는 도넛 그 초록색이 우리 환경이 버틸 수 있는 그런 한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가 버틸 수 있는 그 도넛 모형의 이 초록색 그 한계가 버틸 수 있는 한에서
일발 국가들의 경제 성장을 지원해주고 여기도 이제 이 도너츠의 굵기가 너무 가늘어지면 더 이상 이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 성장도 그냥 용인해 줄 수가 없는 거겠죠. 지금 점점 더 이게 얇아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도너츠 요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일단은 이 선진 경제 국가들이 더 이상 환경을 더럽히면서 이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나머지 몫을 저개발 국가들의 성장에만 써야지. 그래야지 겨우 이제 균형을 이루어서 이 가운데 도너츠 형태의 경제 개발 상황을 인류의 그런 지금 환경 여건 하에서 그 한계의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인류가 성장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도너츠 경제 학을 아주 그냥 단순화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이분이 이제 EOF 설명들한테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의 모든 상상력과 경청의 능력, 모든 용기와 확신을 새롭게 하라고 다시 한번 여기 모이셨는데,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협력하고 함께 일할 때 창출해낼 수 있는 그 바로 그 최고의 시너지를 EOF에서 얻고 상상력을 발휘하고 서로 소통하고, 그래서 우리 시대가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를 함께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원을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예.